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12월 지수 라인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2월 이제 점점 중순 지나면서는 사실 올해에 대한 여러 우려감들 때문에 쭉 하락해서 낙폭과대를 만들더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한마디 정해주시죠. 코스피 지수 2200과 코스피 지수 2400은 다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2200선에서는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공략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 지금 2400을 앞두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120선의 돌파가 나왔고 경기선을 딱 뚫어줬습니다. 자, 이후에 움직임 방향성도 주목하실 것 같은데 2400은 다르다는 뭘까요? 코스피 지수 2200대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0으로 시장이 있었던 시점이 1월 3일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내세웠던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언들이 있었겠죠. 이때 악재가 많았어요. 근데 악재가 있었을 때 매수를 했었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지금의 결과를 얻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2400이 지금 왔어요. 지금 한 2400 거의 근처가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새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신규 매수자의 입장이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현금화를 좀 만들어야 되나? 시장이 좀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근거들을 또 찾을 거 아닙니까? 120에서는 뭐 돌파했다든지,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쪽,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배터리가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것 같다. 여러 가지 또 현상들 또 분석할 거란 얘기죠. 2200 했었던 전략 그대로. 이게 실제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주는 메시지만 읽으면 된다. 어떤 메시지냐? 2200에서는 수성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급등을 주도했으니까 2200에서는 2200에서 코스피 지수가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58,000원을 빠르게 회복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200을 방어해준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업황 얘기하지 마라. 안 좋은 거 아니까. 그것 때문에 8만원짜리가 5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삼성전자 입장에서. 근데 나 삼성전자인데 나 싸게 안 살 거야? 나 방어할 건데? 악재 얘기하지 말고 2200 방어할 거니까 이때부터 그냥 바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기업 싸게 살 생각하고 위에 있는 기업 사. 그럼 다 회복될 거야. 시장이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또 삼성전자가 58,000원 회복을 해주니까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가 가장 좀 컸었던 게 하이닉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85,000원 회복해 줄게요. 치킨 게임 끝났을 때 밸류는 지켜줄게요. 삼성전자가 먼저 도장을 찍고 하이닉스 이제 너도 따라와야지. 네, 말 잘 듣겠습니다. 85,000원 끝. 그러면 2200에 대한 방어 의지가 먼저 반도체가 기둥을 찍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요 흐름은 그냥 반도체 하나로 국한된 게 아니라 나머지 산업군들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나 바이오 제약이나 뭐 자동차나 철강주나 이런 게 재료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께서 친이 나셨는데 반도체가 친이 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뜬 거예요. 신한지주가. 그죠? 재료는 어떤 재료를 내놓은 거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방어 의지죠, 방어 의지. 2200은 굳건히 지키겠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날 사주시오. 2200 악재가 나와도 날 사주시오. 금리 공포,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런 거는 이제 상수로 봐주시오. 이게 이제 2200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반도체하고 금융주들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식들이 자신감을 찾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회장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낙폭주들
좀 그동안 좀 가져 납폭됐던 애들 이 틈을 이용해서 반격에 동참하라. 그래서 이제 납폭주들이 하나 둘씩 회복을 좀 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9만 원을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 19만 원이 회복이 된 게 19만 원 회복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낙폭과대 해소가 이제 먼저 중심을 잡아준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건 6만 6천 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6만 6천까지 팔 필요 없다. 그게 싼 기준이고 그리고 44만 45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NC소프트 결국 꼴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 걸리지만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은 그냥 싸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낙폭주들 가운데서 이런 주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2년 반 동안 시장에서 버림받았던 게 대표적 중국 소비주였거든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나 그다음에 호텔 신라나 아모레 퍼시픽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2년 동안 주식시장하고의 괴리율이 있었던 거예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아모레 퍼시픽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사업 접지 않는 이상 그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카지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벌어진 영업 가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이번 반등 그냥 동참해 주는 식으로 해서 2200에서 2400까지는 큰 눈치 보지 말고 나도 일단 반등에 동참해야겠구나. 2200에서 2400까지는 나도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야지 지수 정도의 수익률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배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가 한 1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럼 수성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공성이 필요한 거예요. 공성. 영웅이 등장해야 됩니다. 영웅. 판을 흔들어 놨으면 판을 뒤집어 놨으면 적장의 목을 베야 되잖아요. 적장의 목을 베려면 히어로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200대는 수성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2400대에서는 이 공성, 공격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누가 히어로의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이 자금을 흡수해 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거래대금 증가가 나타난다면 누구나 다 해피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대금은 5조에서 7조 범위, 즉 전체 시장의 사이즈는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시장에 제공해주고 있는 이 돈들은 5조에서 한 7조 내외, 그러니까 10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잘 없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유동성 자금 자체가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안에서 자금을 빼앗는 흐름들이 2400대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200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신한지주나 KB금융 바텀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본 걸 보면서 야 이제 바닥이다 이런 자신감을 찾는 식으로 주식들이 방어 의지가 강했다면 그래서 꼬리 닿는 흐름들이 전방위로 했다면 이제 2400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을 된다면 상대방의 자금을 빼앗아 오는 게임이 시작이 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쏠림을 의미한다. A가 부자면 B는 가난해야 돼요. B의 자금을 A가 훔쳐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2400대는 나 하나 상승하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 전개될 수 있다. 이게 시속 게임이든 선택과 집중 전략이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첫째, 자금을 빼앗는 애는 이번에 직전 저점을 가장 먼저 깰 거고요. 그 다음에 빼앗아 오는 주식들은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하는 주식으로 나눠질 거다. 그래서 2200대에서 2400대까지는 시장의 반등에 동참하는 주식들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한 2400 넘어가서 한 2400, 한 50 정도 여기에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들 쪽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좀 자금을 좀 더 비중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주식들 쪽으로는 비중을 좀 여러분들이 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재차 만약에 2400에서 2450으로 가는데 올해 이제 1월 달에 저점을 깨는 주식이 다시 나온다. 그럼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이 물타기를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일부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판이 뒤집어졌으면 여기에서 영웅이 나와야 된다. 그 영웅이 누군지 제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예, 나올 겁니다.
또 다음 시간 분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200에 샀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2400에 현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이유들 알아봤습니다. 개인 쪽에 MMF, 이 단기 자금이 모이는 쪽에 자금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13조 원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 기관에 달려 있는데 움직임, 영웅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금리 결정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고요. 25bp 금리 인상 나오면서 3.5%로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 결정 나온 이후에 지수의 움직임은 큰 변화 없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의 움직임 239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